그래서 N은 무역 흑자 통화에서 무역 적자 통화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07년에서 2011년까지는 무역 흑자가 계속 남았어요. 그래서 N이 강했었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2019년부터 2023년은 적자가 많이 누적이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N화가 그렇게 N저로 가게 되는 큰 하나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일리 신조라는 주간지가 미디어는 왜 N저의 무서움을 호소하지 않는가? 니케이 평균 4만엔 돌파와 정반대의 일본 침몰의 위험성. 그래서 엔화가 한참 쌀 때, 그때 3월 8일이죠. 이때 이런 글들이 아주 난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결국은 이제 금리를 올리고 정책이 변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현재 일본 물가를 한번 보면요. 이 베트남 물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일본 물가, 베트남 물가. 중국이 조금 더 높고요. 태국이 좀 더 높고. 한국은 어떻습니까? 일본보다 한 25%더 비싸네요. 스위스, 영국, 미국, 호주, 한국 물가도 상당합니다. 근데 일본 물가가 베트남 수준입니다. 야, 이게 베트남 수준이라는 게 아마 통계치를 보면서도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에이 설마 하시겠지만 이코노미스트에서 통계치를 내서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각국의 빅맥의 엔화 기준 가격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제 빅맥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각국의 이제 경제력에 걸맞는 가격을 치는 게 맥도날드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빅맥이라고 합니다. 빅맥의 엔화 기준 가격을 보게 되면은 미국이 854엔 정도고요. 한국이 601엔인데 중국이 531엔. 자, 일본이 480엔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481엔, 한국 601엔입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물가가 많이 비싸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어느 정도 이게 알 수 있는데 이제 중국보다도 쌉니다. 일본이 지금 보면 베트남하고 바로 옆에 있는 게 맞네요. 물가가 바로 베트남하고 비슷하죠. 근데 이제 자 지금 현재 미국 1달러당 150엔으로 치게 되면은 미국에서는 이게요. 빅맥이 맥도날드가 5.69달러 하거든요. 그러면 5.69달러 곱하기 150엔을 해야 되잖아요. 1달러당 지금 150엔이니까. 그러면은 854엔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480엔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게 갭이 상당히 크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N저의 이게 N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싸게 지금 책정이 됐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1달러당 120엔 정도면 어떨까요? 이것보다 훨씬 가격이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480엔. 그래서 이제 이 빅맥 가격이 지금 현재 일본의 이 환율하고 서로 매치가 되지 않는다.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는 거죠. 일본이 2차원 완화 정책을 계속 펴가지고 일본은행이 국채 보유가 이제 이렇게 확대가 됐는데 이게 2013년 3월 말에 보면은 975조 엔이었는데 국채가 그걸 어디에서 주로 많이 가지고 있었냐면 민간은행이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일본은행은 13.1%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뭘 말하느냐? 민간은행이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이자가 어느 정도 있어서 나름대로 그게 가지고 있을 만한 가치가 있었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 YCC 곡선 얘기도 있었고 어쨌든 금리를 일본은행이 억누르기 위해서 YCC 컨트롤 곡선도 있었죠. 이제 그걸 보게 되면은 금리를 되게 이제 떨어뜨려 가지고 일본은행이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보통 국채 잔고의 추이라는 거죠. 이게 2010년, 2015년 이때부터 쭉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물론 1995년부터 많이 올라오다가 이 시점에서 쭉 다시 올라오죠. 이게 23년도에 일본은행의 국채 보유 비율이 53.86%인데 지금은 아마 5%까지 올라왔을 겁니다. 특히 12년, 13년 이때부터 급속도로 늘어나죠. 이게 아베노믹스로 인해서 이렇게 일본은행의 국채 보유율이 이렇게 급팽창했습니다. 이 국채만 그런 게 아니죠. 팽창한 것은 일본은행이 가지고 있는 이게 뭡니까? 이게 주식입니다. 주식을 2차원 금융 완화 정책을 펴면서 그 많이 찍어낸 돈을 가지고 국채도 많이 일본은행이 가지게 되고 주식도 이렇게 엄청나게 샀습니다. 이 37조 엔 정도까지 일본은행이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보통 중앙은행은 이렇게 주식 같은 이렇게 가격이 오르내림이 급격한 이런 이제 금융상품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은행은 그때 아베노믹스 때 아베 총리하고 구로다 총재하고 같이 그냥 입을 맞춰가지고 국채를 많이 사들이는 것하고 이 주식을 이렇게 많이 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막 쫙 올라간 거죠. 그때 아베 총리가 어쨌든 주식 가격은 올려야겠다 해서 이렇게 일본 은행이 돈을 엄청나게 엔화를 찍어내면서 그 돈을 가지고 주식을 이렇게 많이 사들였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비정상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2020년 이후에 정부 재정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죠? 여기 파란색이 순채무액을 이제 말하는 거고, 요게 이제 순채무의 그 GDP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GDP 비율은 이거죠. 이때는 이제 주황색은 135 이렇게까지 올라왔다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떨어지고 있죠. 90 이하로 이렇게 떨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 재정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엔저 관련 도산하는 거 보세요. 이 기업들이 원래 들어와서 기업들이 도산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에 어떤 면에서는 이 도산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경기가 안 좋아서 많이 도산하겠죠. 그러면 이제 좀비 기업들은 사실은 좀 도산해도 좋다. 왜냐? 사실은 일본에 일손이 부족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봉급으로 겨우겨우 유지해오던 그런 좀비 기업들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이렇게 도산하고 나면은 오히려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봉급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도산하는 기회를 타가지고. 그런 의미에서는 긍정적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현재 일본의 이 도산하는 기업 수가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일본은 이제 금리를 최근에 이제 올리고 또 앞으로도 올리겠지만 이게 명목금리가 어떻습니까? 명목금리가 그 0%에서 이게 마이너스 0.1까지 쭉 있다가 이제 다시 이제 0으로 올라왔죠. 그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러는 사이에 실질 금리는 이렇게 많이 낮았다는 겁니다. 특히 이때가 이렇게 쫙 빠지는 건 뭐겠어요? 물가가 올라갔는데 금리는 그대로니까 2%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금리는 그대로고 2% 올라가면 2% 마이너스 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물가가 한 2% 가까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된 거죠. 10년 금리도 역시 명목 금리는 이런데 실질 금리는 계속 낮다. 그런 얘기죠.